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내부 분위기는 우리의 우려와 크게 다릅니다. 굉장히 생동감 있고 활기찹니다. 우선 삼성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전원 전투 모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야근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미 정부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로서는 삼성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분야는 단연 반도체 소재입니다. 삼성은 2달이면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의 비결은 세계적인 기술력입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진행할 때 소재를 바꾸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소재를 교체하게 되면 공정 라인을 모두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라인을 두어 달만 정지해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이 국산 소재로 모두 교체하게 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은 앞으로 영원히 삼성과 거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정 라인을 멈추는 비용을 포함해 모든 기회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삼성이 내려준 복을 스스로 뻥 하고 차버린 셈입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소재 개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 제품을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바꾸려면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소재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만한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생겼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건 고작 여름휴가 반납이다. 하지만 일본의 소재 업체 직원들은 이제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 현재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는 자신들의 감사 보고서에 비즈니스 리스크를 명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오카공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삼성에 제품을 수출하려고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 공장을 지었습니다. 1년도 안 돼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제품의 90%를 한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삼성에서는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미 오랜 신뢰관계가 완벽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어도 원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 전 세계의 소재 업체들이 삼성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손해일까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일본과 무역 갈등 소식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부동산업계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아파트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베트남 부동산 협회는 아파트 분양에 있어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전체 매물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높여줄 것을 당국에 제안했다. 파주는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대도시 프리미엄 아파트는 내국인들에게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실제 베트남에 체류 중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유권 한도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외국인에게 국방 요청지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에서는 전체 매물의 30%까지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바지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FDI로 38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대도시 부동산 수요도 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의 스목 크엉 박사는 외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수요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 유럽 및 미국 거주 해외 베트남인이라고 밝혔다. 크엉 박사는 재외 국민과 베트남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외국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임대보다 자가 소유를 선호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은 모국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현재 호치민시 이군에 위치한 많은 고급 아파트는 이미 외국인 소유권 상한인 30%를 다 채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호치민시 고급 아파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20에서 30% 낮은 수준이라 잠재력이 충분하며 외국인들은 베트남을 제조 및 관광 등 다방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신흥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크엉 박사는 베트남이 더 많은 FDI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치민시 부동산 중개업체 순킴랜드의 한석정 대표는 외국인 소유권 한도 30%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수요를 꺾는 걸림돌이라며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49%까지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등록한 외국인은 8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소유권 한도가 늘면 내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 민황 바즈 부대표는 대다수 베트남인들은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찾지만 외국인들은 고급형, 럭셔리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이를 반박했다. 현재 베트남 내 고급 아파트는 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수요의 80%는 저가 아파트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고급 및 프리미엄 아파트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돌고 있다.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고급 아파트의 전체 분양가는 약 104조 동으로 추산된다. 호ang 부대표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내국인의 부동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대리구매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소유권 한도 상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에 너무 많은 외국인이 몰리면 국방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급형, 프리미엄 아파트에 투자가 집중되면 정작 내국인에게 필요한 저가형 아파트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문제.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나타났다. 2018에서 2019년 자본 출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관측 표본 13개 기업 빅 VHM, NVL, BCM, FLC, DXG, KDH, SNZ, NLG, PDR, DIG, HDG, LDG가 2019년 4분기 말까지 지불해야 할 총부채는 연초 대비 46%, 188조 동이 증가한 590조 동을 넘었다. 단기 부채는 381조 동으로 66% 또는 151조 동이 증가했다. 장기 부채는 24% 증가한 210조 동 이상이다. 절대치 상승 외에도 부동산 기업의 부채 비율도 커졌다. 2019년 말까지 부채 비율은 하도그룹이 최대 3.21로 가장 높았다. 4분기 연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미지급 채무는 10조 2118억 동 이상이다. 이자 미지급 차입금은 5조 8200억 동으로 미지급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에 이어
부채 비율 2.39의 빈그룹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금융 레버리지가 낮은 일부 기업의 경우 깡진 주택투자 무역 0.72, 남농투자 0.74, 투자기업 LDG 0.87 등은 비율이 낮다. 코비드-19로 인한 판매 부진과 함께 대규모 대출과 신용 강화는 곧 일부 금융의 약한 부동산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을 노출시킬 것이다. 만약 전염병이 다시 복잡한 전개를 보인다면 대량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울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에서 효성으로부터 총 3,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효성은 지난 20일 울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613억 원을 들여 효성 첨단 소재 울산 공장의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연간 1,200톤에서 3,700톤 규모로 증설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효성은 울산의 첨단 소재와 케미칼 생산 라인을 갖추고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케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유럽, 중국, 미국,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최근 5년간 울산에 대한 신규 투자는 거의 없었다. 효성은 당초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첨단 신소재 기술에 대한 보안 문제도 우려되자 울산으로 투자 방향을 틀었다. 효성은 2003년 아라미드 원사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2009년 상업화했다. 방탄, 자동차 고무 보강 등에 적용되는 슈퍼섬유 아라미드는 5mm 정도 굵기에 가는 실이지만 같은 중량의 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 넘는 온도에도 견딜 수 있다. 국내와 북미 유럽 등에서 5세대 이동통신 광 케이블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라미드 수요는 연평균 7%씩 늘어나고 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 에어백 원단,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이다. 타이어 코드는 세계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정모 효성 첨단 소재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에서 아라미드 생산력을 높여 특수 소재 부문에도 글로벌 넘버 1이 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경제가 바퀴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